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힘차시네요. 네. 예,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트럼프 재집권 분위기 속에 강하게 올라섰잖아요. 원체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시장은 뭐 트럼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테슬라가 좀 장중에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트럼프 관련주로 봐야 되냐 약간 이렇게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계속적인 트럼프가 나올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증시는 트럼프 관련주들의 찾기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국내 증시 또한 그거에 맞춰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오늘 장도 트럼프 관련주들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AS부터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일단은 처음으로는 일진전기부터 볼까요? 수익률 15%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6,300원이었고 3만 원이 터치가 됐었거든요. 네,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네. 나머지 2차 목표가 32,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진전기를 소개시켜드릴 때 항상 말했던 게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더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일진전기가 갖고 있는 호재가 뭐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차 목표가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터치가 됐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우리 2차 목표가 3만 2천 원으로 또 한 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와, 어제 방산이 정말 좋았고 또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았었는데 수익률 12%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4만 5천 원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로템은 어디까지 볼까요? 현대로템 이거는 진짜 방산 관련주 3대장 현대로템, LIG 넥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은 언제 사도 다 좋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어제는 좀 과한 슈팅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 방산주의 매력은 천천히 우상향이었는데 약간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주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은 널렸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5만 원 잡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로템은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쪽으로도 강세를 보인다는 점, 나중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남북경합주도 올랐잖아요. 네. 남북경합주 하면은 가장 강했던 건 누가 뭐래도 철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끼가 많다라고 여겨지면 되고 그만큼 목표가까지 처음에 제시할 때 그렇게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의 목전까지 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목표가 5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현대로템이 어제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말씀 주셨듯이 진짜 목표가 5만 원 너무 먼 거 아니냐 질문 드렸었는데 이제 절반은 왔습니다. 수익률 12%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세 번째로 한전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수익률 1등이에요. 48% 돌파가 됐고요. 자, 7월 9일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이잖아요. 네. 지금 얼마 안 돼서 수익률 50%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17,000원 돌파가 됐는데요. 한전산업 목표가 달성이 됐거든요. 어디까지 또 볼까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7월 들어서 원전 관련주를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말씀해드렸던 건데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 종목 한전산업은 좀 다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말씀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주, 대장주 중에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리고 원전이 이제는 좀 꺾여야 되는데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 번에 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좀 깊을 수도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이때가 가장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 아니면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원전 수주전이 오히려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됐을 때 세론 뉴스로 나와서 지수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PI 첨단 소재 볼 거고요. 수익률 15% 넘어가고 있습니다. 31,800원 장중에 찍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홀딩해 볼까요?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게 32,000원 가격이었는데 다 딱 왔네요. 아슬아슬하게 못 찍어줬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PI 필름 관련해가지고 사용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수혜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종목도 시장에서 천천히 올라가지만 강세인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이 네.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2차 목표가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이었고요. 34,000원까지 네, 맞습니다. 2차 목표가 올려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수익률 왜 이렇게 좋으세요? 잘 주시네요. 네. 노력을 해서 저의 피땀 눈물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피땀 눈물 같은 종목들 여러분 더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1644-5607 옆에 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열고 찍으시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다양한 방법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 기대 만땅입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일까요? 네, 트럼프 관련주인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왔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어제도 올랐던 네, 이 우크라이나 어제도 올랐습니다. 재건 관련해서 또 묶이는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러우 전쟁 종전 원하는 트럼프다. 네. 트럼프가 얼마 전에 후보 간 첫 토론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년 1월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어제도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전쟁이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만큼 전쟁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나고 싶다는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푸틴도 트럼프의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반응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 이제는 좀 봐야 된다. 작년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꺾었던 부분도 있지만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 에버다임이 어떻게 보면 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알짜배기 숨은 관련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재건의 힘을 써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수혜주로 말씀 주셨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1,000조 원의 재건 시장이라고요. 엄청 크네요, 1,000조. 네, 1,000조면 엄청 큽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거의 500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를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2배만큼의 돈을 더 든다. 왜냐? 이왕 짓는 거 더 좋게 지어야 되고 그때보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각국의 기업들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모습가 나왔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항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쪽이었고 어제도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 건설 경기 관련해가지고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다들 목마르셨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주가도 많이 빠졌고 부동산이나 뭐냐 하면서 건설주들이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테마로 인해서 한 번에 더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많이 시장에서 종목을 살라고 한다면 다들 올라간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바닥권인 종목들은 한번 들어갈 만한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섹터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 중에 제일 강한 부분, 바닥권인 부분을 찾다 보면 바로 재건 관련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우크라이나 100조 시장 여기서 현대 에버다임이 차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유심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1,000조 시장이요.
원체 이제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 주셨고요. 건설 장비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건설 장비면은 뭐 포크레인 같은 네, 맞습니다. 중장비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이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의 앞에 그 장착하는 포크레인을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그 삽 있잖아요. 땅을 네. 팔 때 그거 말고도 다른 드릴링 아니면은 뭐 잡고 옮기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크레인 아파트 지을 때 고층 크레인 있잖아요. 그거를 주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재건 관련 중장비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랑 그 드릴링 크레인 트럭을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개월 만에 양산이 다 되면서 이제 나온 부분 그 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릴 크레인 트럭이 뭐냐라고 보면 이게 우리가 전기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봇대를 세워야 되는데 전봇대를 그냥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봇대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고 전봇대를 심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전력이나 이런 부분,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가 제일 안 들어오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재건 관련주들을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먼저 재건 산업을 시작했다는 점, 다른 재건 관련주랑 다른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종목이 재건 관련주 중에 가장 큰 탑픽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그럼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원체 어제는 올랐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었잖아요. 네. 어디로 목표가를 잡아봐야 될까요? 저는 시초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봐요. 뭐 시초가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 이내의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시초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89,000원을 8,900원? 네, 8,900원을 말씀해드리고 손절가는 6,500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주를 사야 되냐? 어제 사는 게 가장 베스트였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제 놓쳤다.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1차 상승기가 끝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충분히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시초가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후하게 주셨네요. 너무 높은 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현대 로템이 근데 지금 목표가 절반까지 갔잖아요. 네. 현대 에버다임도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커져가고요. 목표가 8,900원으로 손절가는 6,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 네, 맞습니다. 방산 안에서 부품 제조하는 맞습니다. 기업 맞죠? 네. 예,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코츠 테크놀로지 트럼프 집권 시에 나토 탈퇴.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자주적으로 국방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국방 방산주가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어요. 예,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나는 나토를 탈퇴하고 싶다. 너무 방위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 경찰이 아니라 우리 미국만의 경찰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부분을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국방비를 더 늘려서 자주방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더욱더 시장에 부각을 받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또 미국의 방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방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았던 점.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로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시장의 주조주는 누가 뭐래도 방산주였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집권 시에 나토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수혜를 볼 거다. 방산주 말씀 주신 거고 숨겨진 방산주라고요. 어떤 네.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의 부각이 진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가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LRG 넥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용 인베이드 시스템을 국산화하면서 양산까지 성공했던 모습. 이 제품이 뭐냐? 인베이드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전차나 아니면은 천궁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 이쪽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보시면 된다. 조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필수 부품이다.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 이게 기존에는 다들 수입해서 썼는데 이걸 국산으로 양산을 했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방산 이쪽이랑 다 엮여지는 부분에서 국산화를 성공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다. 제조업체에서는 국산화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키포인트다. 왜냐? 기존에 비싸게 들어왔던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공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LRG 넥선의 천궁2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매출액적 부분은 50% 이상을 LRG 넥선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방산 관련주 중에 LRG 넥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뭘 사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게 이 회사를 잡은 키포인트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핸드폰 부품주들도 많이 납품이 될 거잖아요.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4년 연속 최대 매출 달성이 전망된다고요. 네, 그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거래하는 고객들이 계속적인 수출 모멘텀이 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넘치는 수주 잔고 그리고 현대 로템도 계속되는 K2 전차 수주 이슈가 있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코츠 테크놀로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그 회사들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요. 네. 형보다 매출액인 측면은 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짜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상승 탄력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도 수주 잔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K2 전차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 내년 그리고 25년까지도 있는 점 그리고 LRG 넥선의 천궁2와 수주가 계속적인 살아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방산주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가야 되냐,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진짜 소형주 그런 종목들은 또 잘 안 갑니다. 약간 북한이랑 이슈 있을 때 뭐 빅텍이랑 이런 종목이 가지 이 종목 방산이랑 엮이면서 더욱더 올라갈 거냐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지금 방산 3대장이랑 가장 엮여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수혜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코츠 테크놀로지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14%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가 너무 겁나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원래 따라잡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지 않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왜 따라가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지만 그 전날까지도 많이 하락했던 점이 가장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방산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가다가 거기서 더 올라갔던 점. 이 종목은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야 드디어 추세를 다시 돌렸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매수가도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9,500원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3,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와, 전고점이 29,700원인데 29,500원으로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예, 짧게 홍보 한번 해주신다면. 네,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가 가장 궁금한 키포인트고 시장의 관심사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긁어주는 방송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하세요? 네, 오늘 9시 시작하자마자 진행하고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개장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한다고 하시고요. 앞서서 보셨죠? 요즘 수익률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종목 말씀 주실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있는데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우 전문가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S 혹은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도 찍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봐야 되겠네요.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